안녕하세요, 다올입니다. 오늘은 파이 메인넷 위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토큰 발행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 토큰 발행은요, 테스트넷에서만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메인넷에 정식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스트넷에서는 토큰 발행뿐만이 아니라 파이코인과 여러 토큰을 교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즉 DEX와 유동성 풀도 함께 시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이 DEX라든지 유동성 풀의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파이코인과 다른 토큰들이 어떻게 수합이 되고 토큰들의 가치가 결정되는지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관련 영상 3편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파이 네트워크 1주년 기념 영상이 나오면서 동시적으로 파이 공식 깃허브에서도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바로 파이의 창립자이죠. 니콜라스가 직접 며칠 전에 이 파이 네트워크 공식 깃허브에 접속을 해서 파일 이름도 수정을 해주고 새로운 문서를 업로드를 해주면서 이 직접적인 기술 업데이트를 진행했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파이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토큰을 안전하게 발행하기 위한 이른바 파이 런치패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목차를 짜서 나름 체계적인 문서를 공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아직 파이코어 팀에서 파이 런치패드나 토큰 발행에 대해서 그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어팀의 수장이 직접 깃허브에 이런 생태계 설계도를 올렸다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미리 한번 살펴보고 분석해보는 것이 미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PIRC라는 글자가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하는 토큰들을 ERC 토큰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흔히 쓰는 대체 가능한 일반 토큰들을 ERC20 규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대체가 불가능한 NFT와 같은 토큰을 ERC721 규격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위에서 태어난 이 각종 토큰들을, 이 룰을 우리가 ERC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깃허브에 올라온 이 문서를 보면요, 파이 역시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는 토큰들의 공식 규격을 PIRC라고 새롭게 정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비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 보자면요, 파이 런치패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파이 보유자들이 자신이 가진 파이를 스테이킹을 하거나 장기 락업을 해서 새로운 토큰 출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블록체인 기존의 런치패드와 차이점을 보자면 파이 런치패드는 토큰 출시 판매 수익금을 프로젝트 개발팀에게 직접적으로 넘겨주질 않습니다. 대신 판매된 모든 파이코인은 유동성 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러그풀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러그풀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러그풀의 개념을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러그풀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발 밑에 있는 양탄자를 갑자기 잡아당겨서 사람을 넘어뜨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양탄자 위에 잔뜩 모여 있는데요. 여기서 양탄자를 확 잡아당겨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그 틈에 여러 귀중품이나 돈을 챙겨서 달아나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덱스에서 여러 러그풀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발자가 일단 그럴싸한 프로젝트나 백서를 만들어 놓고요, 토큰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가격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충분히 모이게 되면은 이 개발자가 유동성 풀에 넣어두었던 자금을 한꺼번에 빼내어서 이제 도망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해당 토큰은 즉시 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남겨진 투자자들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된 토큰만 보유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런 현상은 중앙화 거래소보다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 왜냐면 기본적으로 바이낸스나 이런 OKX 중앙화 거래소를 얘기를 할 때 그곳에 토큰이 상장이 되려면 최소한의 이런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토큰 발행사의 신원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어떤 기술력 등의 심사를 거치고 그런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토큰을 중앙화 거래소에서 상장시키는 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 거래소는 아무런 심사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다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름만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토큰을 쉽게 발행을 해서 이런 덱스의 거래를 바로 시작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사기꾼들에게는
러그풀을 하기에 최고의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 개발자가 유동성 안에 자금을 다 빼갈 수 있는 마스터키를 보통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풀이 코인으로 가득 찼을 때 뒷구멍으로 이 안에 자금을 다 들고 튀어버리는 그런 러그풀 사기가 이전부터 자주 일어났었고, 또 다른 경우로는 사기꾼들이 토큰을 발행을 해서 이 덱스에 상장을 할 때 나중에 토큰을 더 몰래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심어둡니다. 그래서 토큰 가격이 상승을 하면 토큰을 무한대로 더 많이 찍어내서 계속 시장에서 팔아치우면서 토큰 가격이 폭락을 하더라도 다 현금화를 해서 도망치는 그런 사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앙화 거래소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래소에서 어떻게든 중간에 동결을 한다거나 막아낼 그런 옵션이 있지만은, 탈중앙화 거래소는 애초에 누구도 중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기를 막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에 이렇게 탈중앙화가 된 덱스가 출시되었다고 했을 때 참 제가 걱정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특히 파이 생태계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분들도 상당수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이 지갑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도 이 파이 지갑 비밀 구절 보관을 잘 하지 못해서 정말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죠. 파이 지갑이 해킹당하는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덱스 같은 경우도 파이 커뮤니티에서 일회성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싹 빨아먹고 이제 도망치려는 그런 러그풀 프로젝트가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런 점에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정말 많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게 큰 이슈로 번지면서 파이 생태계가 초반부터 패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저는 이 문서를 읽어보고 파이가 어느 정도의 중앙 컨트롤 타워의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구나, 중앙화 요소를 심어두었구나 라는 점에서는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 비전으로 돌아가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강제 잠금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유저들이 지불한 파이 코인은 처음부터 이 토큰 발행자, 즉 개발자에게 바로 전달이 되지 않고 즉시 유동성 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 파이코인이나 토큰 자금을 뺄 수 있는 권한을 영구적으로 폐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개발자도 절대 이 유동성 풀에서 어떤 토큰을 들고 튈 수 없게 만든다, 러그풀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또 실체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있는 사기 코인이 넘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 작동하는 앱이나 제품이 있는 팀만 참여를 허용하고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토큰을 발행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예로 제가 파이 인플루언서라고 하고 제 커뮤니티에 저를 믿고 따르는 수만 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쉽게 토큰을 발행을 해버릴 수 있다면 그냥 메인넷에서 토큰을 쉽게 발행해버리고 여러분들께 과대 광고를 한 후에 그 토큰을 판매를 하고 러그풀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이죠. 파이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토큰을 발행하려면 적어도 유의미한 파이 앱을 운영을 해야 되고 파이 코어 팀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파이 토큰이 발행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토큰을 발행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 토큰을 매수하기 위해서 사용한 파이 코인이 저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유동성 풀로 들어간다라는 것. 즉 제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사기를 쳐서 어떤 판매 수익을 얻고 도망치는 전략을 쓰기엔 너무나 까다로운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요, 파이오니어, 즉 토큰 구매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이오니어가 파이 토큰을 좀 더 저렴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 코인을 스테이킹을 해서 파이 파워를 받아야 됩니다. 이 파이 파워라는 것은 해당 출시 시점에서 구매를 약정할 수 있는 최대 토큰 수를 엄격하게 결정해주는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파이 코인을 스테이킹 해놓는 것 외에도 실제 그 앱에 들어가서 여러 활동을 하고 유틸리티 점수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합산으로 토큰 구매를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토큰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파이코인을 스테이킹을 많이 오래 해서 파이 유통량을 확 줄여라. 그리고 파이 스테이킹 외에도 실제로 파이 앱에 직접 접속해서 사용을 해서 유틸리티를 증명을 해줘라. 그러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코어팀이 이런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서 파이코인을 스테이킹 해놓고 파이 앱을 열심히 사용한 유저들에게 최대 등급이 주어지면 초기 가치의 최대 60% 할인 가격으로 토큰을 수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왜 60% 할인이냐라고 하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일단 유저는 자기가 내기로 한 파이의 양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절반, 그 50%를 정가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할인 없이 남들과 똑같은 가격으로 사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를 들고 유동성 풀로 갈 수 있습니다. 초반에 제일 먼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토큰 가격은 정가의 딱 4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25% 가격인데 이 초반에 25%라는 초특가로 토큰을 스왑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수를 해보면 이 정가로 산 토큰이 50%가 되겠고요. 또 초특가 25%로 산 토큰이 또 절반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60% 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고 계산식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당장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니콜라스가 이런 문서를 올렸구나 하고 한번 쭉 훑어보는 느낌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에 저렴한 가격에 토큰을 이렇게 매수하게 되면요, 그 해당 유저들이 차익을 벌기 위해서 초반에 바로 토큰 덤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에 저렴하게 매수한 사람들은 이 토큰을 시장에 또 바로 풀지 않고 또 락업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토큰 가격 하락이나 이런 러그풀을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 여러 장치를 해놓은 것을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흥미롭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초반에 토큰 할당 과정이 모두 끝이 나고요. 유동성 풀이 모든 유저에게 제한 없이 개방되는 시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유동성 풀에 파이코인을 넣고 해당 토큰을 빼가거나 반대로 해당 토큰을 넣고 반대로 파이코인을 빼가는 그런 행위를 언제든지 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토큰 소유자나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큰을 서로 작당을 해서 어떻게든 시장에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힘이 들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번 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유동성 풀에서 해당 토큰을 다 넣어버리고요, 파이코인을 모두 빼가는 행위를 동시적으로 해버리면 당연히 유동성 풀에 해당 토큰과 파이코인의 비율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서 해당 토큰의 가격이 처참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거의 제로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하겠죠. 유동성 풀 안에 토큰의 수는 많아져 가는데 파이코인의 수는 매우 적어지고 있으니 이 교환비가 급격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어팀은 이를 막고자 하락폭을 초기 상장가인 16%까지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즉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큰을 서로 작당을 해서 아무리 시장에 던져도 초기 가격의 16%까지는 방어가 될 수 있다라는 제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후로는 유동성 풀에 들어있는 이 파이코인 40%는 절대 움직일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전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동성 풀이라는 것은 이 x 곱하기 y는 k라는 공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계산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 설명은 좀 길어질 수 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파이의 이 덱스에서 토큰의 가격 상승은 한계점이 없습니다. 계속 상승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토큰이 하락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그 지점을 만들어 놨다. 초기가의 16%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파이코인을 유동성 풀에 고정을 해놓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몇 가지 문서가 더 있는데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직 파이 메인넷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 적도 언급이 된 적도 없지만 파이 창립자 니콜라스가 깃허브에 직접 올린 PIRC라는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이 파이의 토큰 발행과 수업에 대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파이 런치패드는 이더리움의 ERC 표준처럼 PIRC라는 독자적인 규격을 좀 선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는 앞으로 수천 명의 개발자가 파이 블록체인 위로 토큰을 만들 때 따를 기술적 규칙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코인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이 러그풀이었는데요. 코어팀은 이것을 기술적으로 원천 봉쇄하려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풀의 지분을 영구적으로 잠그고 이미 작동하는 앱이 있는 프로젝트만 상장시킨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의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일단 고려를 해서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16% 가격 한선 이 공식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모든 유저가 토큰을 다 던져내어도 즉 최악의 패닉셀이 나온다 하더라도 유동성 풀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16%까지는 버티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유저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토큰을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앱 사용량에 따라서 최대 60%까지 할인해주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가 추구를 해왔던 부분이 있죠. 기여 중심의 보상 철학을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어떤 공식적인 업데이트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GitHub의 문서로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것이 상당히 큰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몇몇 걱정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큰 호재성 업데이트로 받아들임이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코어팀의 공식 업데이트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